감정이 실리지 않은 무미건조한 말로는 잠재의식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돈, 명예, 권력, 만족감, 인성, 마음의 평온.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만약 그게 경제적인 부분이라면요. 여러분은 부를 이룰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야말로 적은 노력만으로 성공 궤도에 오르고 다시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혼자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방법을 통해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인정한 사람들 일부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대략 일부만 언급하자면요. 포드 자동차의 창립자인 헨리 포드, 미국 최초의 백화점을 세운 존 워너메이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 최고의 작가로 평가받는 엘버트 허버드, 라이트 형제 중 형인 윌버 라이트, 미국 US 스틸의 회장이었던 찰스 슈왑, 빌레트사를 만든 킹 질레트,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 우드로 윌슨 대통령,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네, 대략 일부만 언급한 게 이 정도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 한 사람, 미국의 철강왕이었던 앤드류 카네기의 비법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막대한 자산을 모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을 일일이 다 인터뷰하고 기록을 정리하고 이런 거대한 작업은 누가 했느냐?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요청을 받아서요.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힐이 무려 20년에 걸쳐 연구한 끝에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나폴레옹 힐의 나폴레옹 힐 부의 법칙,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도대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공식 같은 그 법칙 혹은 비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명확하게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 성공하려는 자에게만 찾아온다. 우선 당신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전달하면서 시작하고자 한다. 일단 들어오기 시작하면 부는 숨가쁜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가난했던 시절에 도대체 부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말이다. 이 말이 놀라운가? 사실이다.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만 부가 찾아온다는 통념을 고려하면 더더욱 놀라운 말로 다가올 것이다. 생각의 힘으로 부자가 되려는 순간 당신은 노력이 아니라 목적의식이 확고한 마음 상태가 바로 부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어떻게 하면 부를 이룰 마음 상태를 갖출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내가 2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25년 동안 연구한 것도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였다. 성공을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무심코 실패를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원한다면 누구에게나 실패의식에서 성공의식으로 마음가짐을 바꾸는 기술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목적이다. 무엇보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 나의 메시지를 듣는 동안 이 법칙이 어느 한 사람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 실제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 즉 미천도 없고 변변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의 인생 경험에서 수집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효과를 거둔 법칙이다. 당신 역시 이를 활용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지속적인 경제적 여유를 얻을 수 있다. 부는 강렬한 열망에서 시작된다. 부자는 안다. 우연, 상상, 팔자, 행운으로는 부를 축적할 수 없음을. 부자는 부를 꿈꾸고 바라고 열망하며 계획한다. 사람은 보통 돈의 목적을 이해할 만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돈을 원한다. 물론 원한다고 부를 얻는 것은 아니다. 부를 향한 열망을 실제 재정적 가치로 전환하는 명확한 6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1단계, 열망하는 돈의 정확한 액수를 마음에 새긴다. 막연하게 많은 돈이 아니라 액수를 명확히 정하라. 2단계, 열망하는 돈의 대가로 무엇을 내놓을지 정확하게 결정한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3단계,
열망하는 돈을 소유할 날짜를 명확하게 정한다. 4단계. 열망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당장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준비가 미흡해도 일단 실행하라. 5단계. 얻고자 하는 돈의 액수, 돈을 얻는 대신 치를 대가, 돈을 손에 넣을 날짜, 돈을 모으기 위한 계획을 분명하고 구체적인 하나의 문장으로 작성한다. 6단계. 그 문장을 하루에 2번씩 큰 소리로 읽는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1번, 아침에 일어난 후에 1번, 그 문장을 읽는 동안 그 돈을 이미 소유한 내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는다. 이 지침을 따르자. 특히 6단계 지침인 한 문장을 하루에 2번씩 읽는 것을 잘 따라야 한다. 실제로는 돈이 없는데 돈을 소유한 내 모습을 보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며 투덜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바로 이때 불타는 열망이 당신의 지원군으로 나설 것이다. 만일 진정으로 돈을 간절히 원한다면, 그 열망이 집념에 가까울 만큼 강렬하다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돈을 원하고 돈을 갖겠다고 굳게 결심함으로써 결국 돈을 갖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은 중요하다. 부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부의식이란 마음이 돈에 대한 열망으로 한껏 충만해져서 이미 부를 소유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태다. 인간 정신의 작동 원리를 배운 적이 없는 초보자에게는 이 지침이 비현실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부를 현실로 만드는 이 6단계 원칙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에게 덧붙이자면, 이 원칙의 출처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다. 제철소의 평범한 근로자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던 카네기는 비록 시작은 미약했어도 이 원칙을 발판 삼아 1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일구었다. 이 6단계 원칙은 또한 에디슨에게 세심한 검토를 받기도 했다. 에디슨은 이 원칙이 돈을 모으는 과정은 물론이고 명확한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필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원칙은 중노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 원칙을 이용한다고 체신이 떨어지거나 경솔한 사람이 되지도 않는다. 교육을 많이 받아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원칙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려면 부의 축적을 우연이나 상상, 팔자, 행운에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해할 만큼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큰 재산을 축적한 모든 사람은 그 돈을 손에 넣기 전에 먼저 꿈꾸고 바라고 열망하고 계획했다. 돈에 대한 열망으로 자신을 하얗게 불태우지 않는 한,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소유할 거라고 믿지 않는 한 결코 막대한 부를 손에 넣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지금 당장 깨닫길 바란다. 가장 위대한 업적도 처음에는 한낱 꿈에 불과했다. 깊어지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어쩌면 지금 당신은 심장이 짓밟혀 피를 토하는 심정일지도 모른다. 바로 그 경험이 당신의 영혼을 담금질하고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치 있는 자산이 되고 있다. 그러니 용기를 끌어모아라. 기억하라. 삶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이 순탄치 않은 길을 나섰고 마침내 성공할 때까지 모진 고난을 숱하게 겪었다. 인생의 전환점은 대개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며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다른 자아를 만난다. 무언가를 바라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은 다르다.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믿어야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다. 단순한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열린 마음은 믿음의 필수 조건이다. 닫힌 마음은 신념과 용기,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기억하라. 살면서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세상에 요구하는 것이 비참함과 빈곤을 받아들일 때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위대한 시인 제시 벨 리트나우스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시로 정확하게 표현했다. 나는 내 인생을 1페니로 흥정했다. 그랬더니 인생은 그 이상은 주지 않았다. 저녁 무렵 얼마 되지 않은 내 몫을 세어보며 아무리 애원해도 인생은 공정한 고용주라서 요구한 만큼만 줄 뿐. 하지만 그대가 일단 당신 몫을 정하고 나면 그 일을 견뎌야만 한다. 나는 하인의 몫을 받고 일했다. 그리고 낙담한 채 깨달았다. 내가 인생에서
훨씬 큰 몫을 요구했더라도 인생은 기꺼이 지급했으리라는 것을. 강한 신념이 부를 끌어당긴다.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는 강한 신념을 품으면 신념은 반드시 물리적 등가물로 바뀌고야만 한다. 멸망을 물리적이나 금전적인 등가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기 암시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은 알고 있는가? 신념이란 자기 암시의 원리를 통해 잠재의식의 화건 같은 반복적인 지시를 보냄으로써 생성되는 마음 상태다. 그렇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념을 개발하는 방법은 잠재의식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확인시키는 방법뿐이다. 사람들이 범죄자로 변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이 말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와닿을 것이다. 처음 범죄를 접할 때 사람들은 범죄를 혐오한다. 그러다 한동안 계속 접촉하면 범죄에 익숙해지고 범죄를 견뎌낸다. 접촉하는 기간이 충분히 길어지면 결국 범죄를 받아들이고 범죄의 영향을 받는다. 즉, 잠재의식은 긍정적이거나 건설적인 생각의 씨앗을 물리적 등가물로 바꾸기도 하며 마찬가지로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생각의 씨앗도 물리적 등가물로 바꾼다. 수많은 사람에게 불행, 불운이라고 일컫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어떤 이상한 힘 탓에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여긴다. 하지만 잠재의식이 부정적인 신념을 받아들이고 물리적 등가물로 바꾼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불행의 창조자는 다름 아닌 당신, 본인 스스로의 잠재의식인 것이다. 잠재의식은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이 제공하는 것에 부응할 뿐이다. 잠재의식은 용기나 신념으로 이끄는 생각을 현실로 바꾸어내듯 똑같이 두려움이 이끄는 생각도 쉽게 현실로 바꾼다. 미국 중서부의 한 도시, 은행 임원인 조지프 그랜트라는 사람이 이사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거액의 은행 돈을 빌리고선 도박으로 탕진해버렸다. 은행 감사관이 은행 계좌를 확인하러 왔던 어느 날 오후, 그랜트는 은행을 빠져나와 호텔로 피신했다. 사흘 후 발견되었을 당시 그는 침대에 누워 울부짖으며 끙끙대고 있었다. 그리고는 죽을 것 같다고 반복해서 외치고 있었다. 얼마 후 그는 세상을 떠났다. 전기를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자기 암시의 원칙도 이와 똑같다.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 어쩌면 뇌세포 속에 성취의 씨앗이 잠자고 있다. 그 씨앗을 깨워 움직이게 만든다면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높은 곳까지 올라갈 것이다. 풍요로운 부를 이룬 것처럼 행동하라. 앞에서 설명한 부를 현실로 만드는 6단계 원칙에서 마지막 6단계는 매일 2번씩 돈을 향한 열망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실제 소리내어 읽고 그 돈을 이미 소유한 자신의 모습을 느끼고 믿는 것이었다. 이 지침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당신의 열망을 당신의 잠재의식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명심하라. 그 문장을 읽는 것은 부의식을 개발하는 수단이다. 문장을 큰 소리로 읽을 때 감정이나 느낌을 담지 않는다면 읽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프랑스 심리학자 에밀 쿠에가 말했던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이 말 역시 수백만 번을 반복한다 해도 당신의 감정과 신념을 담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잠재의식은 오직 감정이나 느낌이 담겨있는 생각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기 암시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 암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무미건조한 말로는 잠재의식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신념을 가지고 감정을 잘 담은 말이나 생각을 통해 잠재의식에 닿는 법을 배워야만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열심히 몇 번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원래 그 무엇이든 몇 번 해보는 것으로는 그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없다. 잠재의식까지 내려가 영향을 끼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잠재의식을 속이고 싶다고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그냥은 절대 속일 수 없다.
자기 암시의 원칙을 활용하려면 당신의 그 열망이 불타는 집념으로 변할 때까지 집중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까지 집중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지금부터 말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1단계 원칙을 기억하는가? 1단계 원칙은 멸망하는 돈의 정확한 액수를 마음에 새긴다이다. 눈을 감고 실제로 돈이 눈앞에 떠오를 때까지, 당신의 계좌에 실제로 그 돈의 액수가 찍혀 있는 것이 보일 때까지 계속 집중하라. 매일 최소 한 번은 이를 연습하면서 실제로 돈을 소유한 자기 모습을 떠올려라. 잠재의식은 이렇게 절대적인 신념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를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 하지만 이 명령은 여러 번 반복해야만 잠재의식이 그 명령을 소위 해석할 수 있다. 당신이 시각화한 액수의 돈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그 돈은 당신이 소유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다. 그렇게 해서 잠재의식이 돈을 얻게 해줄 실질적인 계획을 당신이 무조건 세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돈을 소유한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에 필요한 계획을 넘겨달라고 당신의 잠재의식에 요구하라. 그러다 계획이 나타나면 즉시 실행에 옮겨라. 계획은 10중 8구 육감을 통해 영감의 형태로 마음속에서 번쩍 떠오를 것이다. 이 영감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일 수 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영감을 받아들이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라. 모든 성공 비법에는 끈기가 녹아 있다. 하지만 듣기만 해도 힘든 그 말, 끈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잠재의식은 깨어있거나 잠을 자거나 상관없이 항상 작동한다. 어쩌다 잠깐씩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과를 얻으려면 습관적으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부는 돈을 끌어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 끌린다. 가난 또한 똑같은 이치에 따라 가난에 호의적인 사람에게 끌린다. 가난 의식은 습관을 기르지 않아도 저절로 발전한다. 그러나 부의식은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만큼 부를 이룰 때 끈기가 중요하다. 끈기가 없다면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것이다. 잠자리에서 가위에 눌려본 사람은 끈기의 가치를 알 것이다. 가위에 눌리면 반쯤 깨어있는 상태에서 금방이라도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태가 된다. 몸을 뒤척일 수도 근육을 통제할 수도 없다. 가위에서 벗어나려면 끈질기게 의지를 발휘해야만 한다. 갖은 노력 끝에 겨우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면 한쪽 팔의 근육을 통제할 힘이 생긴다. 그런 식으로 의지를 최고로 끌어모아 반대편 손, 팔에 이어 다리까지 움직이면 마침내 근육을 완전히 통제하고 순식간에 가위에서 벗어난다. 이렇듯 비결은 한 단계씩 차례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살다 보면 정신적인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가위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서 끈기 있게 움직이다 보면 마침내 의지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 끈기가 있다면 성공은 찾아온다. 막대한 재산을 모은 사람이 모두 처음부터 끈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개 중에는 상황에 떠밀려 끈기를 길러야만 했던 사람도 있다. 끈기라는 습관을 기른 사람은 실패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둔 것과 같다. 몇몇 사람만이 경험을 통해 끈기의 중요성을 안다. 그들은 실패를 그저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열망을 끈질기게 적용해 마침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다. 한 발짝 떨어져 삶을 지켜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패로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실패를 더 많이 노력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한다. 그 존재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바로 이 힘이 좌절을 겪고도 계속 싸우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힘을 끈기라고 일컫는다. 끈기와 관련해 생각해봐야 할 한 가지 사례가 있다. 죽은 희망들의 무덤, 기회의 문. 이처럼 전혀 상반된 수식어를 지닌 곳이 있다. 바로 브로드웨이다.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이 명성, 재산, 권력 등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무언가를 쫓아 브로드웨이로 온다. 하지만 브로드웨이는 그리 쉽게, 그리 빨리 정복되지 않는다. 브로드웨이는 포기하는 것을 거부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다가간다.
그리고 그제서야 재능을 알아봐주고 돈으로 보상한다. 소설가 페니 허스트는 글쓰기로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1915년 뉴욕에 입성했다. 허스트는 무려 4년 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희망을 품은 채 그렇게 계속했다. 희망이 희미해져도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알았어, 브로드웨이. 어떤 사람은 굴복했겠지만 나는 아니야. 내가 널 굴복시키고 말겠어. 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로부터 무려 36번의 거절 통보를 받았으나 37번째 만에 마침내 한 편의 글을 기고하는 데 성공했다. 만약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맨 처음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기고야 말겠다고 결심한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4년 동안 신문사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마침내 보상이 찾아왔다. 마법이 풀렸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도자의 시험을 기꺼이 통과한 것이다. 그때부터 출판계 인사들이 그녀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곧이어 영화계에서도 푼돈이 아닌 마치 홍수처럼 큰 돈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의 최신 소설 위대한 웃음은 출간되기도 전에 당시 최고가에 팔렸다. 허스트의 사례가 절대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다. 누구든 큰 부를 축적한 사람은 끈기부터 길렀다. 브로드웨이는 거지에게는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를 주지만 큰 것을 쫓는 사람에게는 끈기를 요구한다. 인연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만날 것이다. 짧은 시 한 편을 공유하고 싶다.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패배한 것이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승리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승리하지 못한다.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남보다 못한 것이다. 높이 오르려면 높이 생각해야 한다. 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한다. 더 강한 자, 더 빠른 자가 삶의 전투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머지않아 승리하는 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다. 그렇다. 당신이 절대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건 단 하나, 바로 당신의 생각뿐이다. 자신의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한다면 다른 무엇도 다스릴 수 없다. 실패를 해명하느라 변명을 둘러대는 건 온 인류의 취미다. 인류만큼이나 오래된 이 습관은 성공에 치명적이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변명에 집착할까? 답은 분명하다. 자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창작품을 방어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다. 이에 대해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 최초이자 최고의 승리는 자아를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무엇보다 수치스럽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인생은 장기판이고 맞은편 상대는 시간이다. 말을 움직이기 전에 망설이기만 한다면 상대가 당신의 말을 전멸시킬 것이다. 당신의 상대는 당신의 우유부단함을 용납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당신의 인생에서 원하는 걸 얻지 못했어도 논리적으로 변명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제 풍요로운 삶이라는 부의 문을 열 차례다. 그 문을 열어볼 것인지 여부는 당신의 선택이다. 불멸의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연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만날 것이다. 그렇다. 인연이 있었기에 당신과 내가 이 영상을 통해 만난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풍요로운 그 삶과 반드시 만날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